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쟁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찬반 양론이 뜨겁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한쪽에선 뭐 혁신이다, 시장 선점해야 한다, 빨리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크고 네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금융 안정성이나 뭐 통화 정책 이런 거시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도 보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논의들 속에서 핵심 쟁점이 뭔지, 또 각 입장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우리 금융 환경에 어떤 영향을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정보들 위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스테이블 코인, 이게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달러 같은 기존 화폐 가치에 연동돼서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암호화폐다 이런 건데 이미 뭐 달러 기반 코인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만 봐도요. 올해 1분기에만 한 57조 원 정도 됐어요. 57조요? 와. 네. 이게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스탠다드 차트르드 같은 글로벌 은행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8년쯤 되면 거의 뭐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800조 원, 그 정도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시장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촉발시킨 아주 중요한 배경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 도입을 서두르야 한다. 이쪽 입장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민주당 민평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대표적인 움직임 같은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특히 그 자기자본 요건이 처음엔 50억이었다가 5억으로 확 낮아진 게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법안은 뭐랄까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게 큰 목표예요. 핵심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이면 국내 기업이 금융위 인가받아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그 문턱을 낮춘 거죠. 네. 아무래도 시장 진입을 좀 쉽게 해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만들자, 또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거래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단순히 뭐 시장 활성화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홍콩 같은 데가 이미 관련 법 만들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뒤처지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동된 원화의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효율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해외로 돈 보낼 때 지금은 은행 여러 군데 거치잖아요. 네, 그렇죠. 복잡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그냥 개인끼리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싸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금융 접근을 지키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속도를 내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국은행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신중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려하는 건가요? 네, 이 총재는 특히 은행이 아닌 곳, 예를 들면 뭐 핀테크 기업 같은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상황, 이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금융 안정성 문제예요. 금융 안정성. 네, 만약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신뢰를 잃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팔려고 막 달려드는 소위 뭐 디지털 뱅크런 같은 상황이 온다고 치면요.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던 국채 같은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화해야 하니까. 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장까지 충격이 확 번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게다가 비은행 발행사는 은행만큼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요. 일리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우려는 뭔가요? 통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널리 쓰이게 되면 이게 사실상 돈처럼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제 수단이 되니까.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나 경기를 관리하는 그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외환 거래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규제를 피해서 자본이 쉽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한국은행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반대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일단은 하느니 감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은행부터 발행을 허용하자. 그리고 그것도 발행인가 단계에서부터 하느니 좀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혁신도 좋지만 일단은 위험 관리부터 확실히 하자. 그런 신중론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근데 이렇게 은행으로만 제한하면 해외 서비스들이랑 연동하기가 어려워져서 실효성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 정도 있겠군요.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또 다른 접근법, 그러니까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네, 그 안도걸 의원 안은요. 아예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이 관리 주체를 금융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외환 담당, 한국은행 통화 담당, 그리고 금융위, 금융시장 담당 이 세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 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 협력 체계군요.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외환, 통화, 금융시장 모두에 영향을 주니까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범부처 협력 아이디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금 요건이나 외환거래 관리 방안 같은 구체적인 규제 내용도 담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로 좀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같은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도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지 말지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말 디지털 결제의 미래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더 나아가서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업계에서는 최근에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전 차관처럼 시장 이해도가 높은 분이 정책 조율에 나선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핵심 쟁점들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역시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그 속도감하고 또 금융 안정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기술 발전이나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거냐. 이걸 위한 아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